이런 실리프팅 하러 많이들 내원하시는데 오셨다가도 사실 못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리프팅 내가 받아도 되는지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기 근데 다 실리프팅 네, 이거 다 실이에요. 종류가 다른 거. 길이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용도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실의 약간 기능 그런 것도 다른 거예요? 실 성분도 좀 다르고요. 길이가 다르면 부위가 달라요. 만약에 이마를 당기면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뭐 얼굴 당기려면 이렇게 이 긴 실이 있어야 되는 거. 실리프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근데? 내가 적합한 타입인지. 이게 수술이 아니라서 다 당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겨졌을 때 유지 기간이 중요한데 막 한 달 만에 떨어지고 2주 만에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적합한 타입이 아니었던 거지. 자가 진단도 가능한가요? 그게? 네, 잠깐. 이거 다 촬영하면 될 것 같은데? 녹화 안 하고 있나요? 이미 촬영 중이었어요. 아, 그래요? 진심을 다해 속이는. 저 좀 말... 자가진단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 그냥 얘기해요? 오늘 방송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촬영 해야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진짜 바로 속았네. 실리프팅 말 그대로 리프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넘어가면서 40대로 가면서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죠. 근데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색소 침착, 칙칙해지는 거, 그리고 탄력을 잃으면서 밑으로 처져요. 그리고 꺼지고. 그러니까 처짐과 꺼짐이 거의 같이 일어나거든요. 많이 처지는 부분이 여기 팔자, 그리고 심부볼, 여기 턱 라인, 이중 턱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받는 것들이 리프팅 레이저, 뭐 울세라, 써마지, 볼륨어, 인모드, 슈링크 이런 등등등등 많은 레이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개념의 리프팅 레이저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받아도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번의 시술로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리프팅 시술 중에서도 이렇게 비침습적 시술로 하는 실리프팅이 효과적이죠.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내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야 되지만 지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쉽게 빼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약간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지방 제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좀 어느 정도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내놓고 그 뒤에 운동과 식단으로 꾸준히 유지 관리를 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 처진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런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당기거나 아니면 안면 거상, 실제로 수술을 해서 늘어난 조직을 절개하고 다시 봉합을 해서 끌어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통증이 있을까 봐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리프팅 할 때 쓰는 실은 크게 나누면 당기는 실이 있고 볼륨을 채워주는 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길이의 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바늘같이 생겼죠. 네. 실은 사실 이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 네. 이게 실제적으로는 얼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냥 맨들맨들한 실로 넣고 당기면 같이 빠져나오겠죠. 뭔가 옷걸이처럼 딱 잡아서 당겨주는 게 필요해서 이 실에는 이런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륨을 채워주는 실이 있어요. 뭐 팔자라든가 앞볼, 뭐 눈밑이나 이런 꺼진 부분에는 이렇게, 이거는 약간 스프링 같이 생겼거든요. 아까는 되게 얇은 실이었죠. 얇은 실이었고 장미 가시같이 돌기가 있다고 하면 얘는 스프링처럼 돌돌돌 말려서 볼륨을 채워주는 실로 크게 나뉘죠. 그래서 내 얼굴형에 맞게 처진 부분은 당기고 꺼진 부분은 채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실도 종류가 있거든요. 성분에 따라서 보통 크게는 안 녹는 실, 그리고 녹는 실 이렇게 나뉘는 거고, 최근에는 좀 자연스럽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되면 트렌드라서 녹는 실을 주로 써요. 그러니까 안 녹는 실은 장점이 오래 유지되고 효과가 좋다라는 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 물질이 계속 얼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실이 걸려 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처지게 되면 노화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조금 부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녹는 실들도 크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분에 따라서 PDO, PLA, PCL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유지 기간이나 단단한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파란 색깔의 PDO 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 리프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 실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넣어버리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안쪽에 파란 실만 얼굴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안쪽으로 실을 삽입했을 때 넣고 빼면 실만 남게 되죠. 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얘는 이런 고정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당기냐 안 당기냐, 얼마의 깊이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옆볼 꺼지신 분들, 광대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 그리고 어디가 처졌는지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자입점이 좀 다르게 되고 실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실을 써야 되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술하기 전에 상담하고 디자인하고 시술을 받으시면 나한테 맞는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스펀지 꽂으신 것처럼 막 한 번에 푹 꽂으시는 거 아니시죠, 원장님? 이거 실제로 하면은 통증은 거의 없어요. 마취할 때만 좀 따끔하고 큰 통증은 없는데 불편한 게 우리가 스펀지 들어갈 때도 이런 소리 나죠. 오, 네. 이런 것처럼 이 조직 안으로 들어갈 때 뚜둑뚝뚝뚝 끊기는 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불편해 하시지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진 않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그럼 이런 실은 원장님 제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원장님, 그러면 이 실은 녹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원장님. 네? 답변해주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는 네, 거라서 일단은 녹는지 안 녹는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그럼 녹는다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영상이나 자료를 보셨을 건데 1년 간다, 2년 간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PDO, 우리가 많이 쓰는 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거의 다 녹아요. 이제 이것도 실의 개수나 실의 좀 종류 타입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시술을 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톡스랑 마찬가지죠. 효과가 나타났다가 점차 좀 녹으면서 자연스러워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런 실리프팅도 되게 무섭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술도 간단하거든요. 국소 마취만 하고 시술을 하면 되겠어. 시술하는 시간만 하면은 한 1, 2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실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리프팅 레이저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리프팅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이게 피부 안에서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나요, 근데? 이게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 유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를 또 만들어서 더 내려오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술 많이 하신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좀 안에 유착이 돼 있거든요, 단단하게. 그렇게 되면 좀 내려오는 거를 막을 수는 있죠. 와, 우리나라 기술이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실 우리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해요. 그럼 또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되게 검증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원장님, 그러면은 이 실리프팅이 뭐 당긴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확히 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뭐 장단점이나 실이 녹은 뒤에 다시 시술해도 되는 건지, 약간 이런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해요. 실리프팅을 하는 주 목적은 얼굴 윤곽 개선이죠. 꺼진 부분은 필러나 자가 콜라겐 주사로 볼륨을 채워주면 되는데, 처진 것들은 리프팅 레이저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비침습적 시술로 인해서 쭉 올려주는 윤곽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실리프팅 하러 많이들 내원하시는데 사실 못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리프팅 내가 받아도 되는지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이 광대, 뼈 있는 데를 잡은 다음에 살짝만 한 1cm 정도 올려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가 일반적으로 내가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당겼는데도 밑에 라인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이 지방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도 얘네는 축 처져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너무 탄력이 없는 거예요. 고무줄을 아무리 여기서 당겨도 여기가 그냥 늘어났지 밑에 있는 게 딸려오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실리프팅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 단기간 효과를 또 좋아하셔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실리프팅 하기 전에 피부 탄력을 주는 고주파 리프팅 같은 걸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으시면 윗모드나 뭐 온다 이렇게 지방 제거를 할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를 먼저 받는 게 우선이죠. 원장님, 근데 이게 실이라는 걸 어쨌든 얼굴 안에 넣는 거잖아요.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타이레놀 먹으면 간경화까지 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써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막 심한 부작용까지는 아닌데, 하고 나서 광대가 많이 넓어졌다거나 오히려 볼이 패였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위치를 달리해서 그 사람 얼굴에 맞게 시술을 하면 이런 불편감은 좀 줄어들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불편감이 통증.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실 들어간 부분이 좀 당기거나 이물감이 있거나 통증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진통제 같은 거 복용하시면 많이 불편하지 않게
요즘 많이 불편하지 않게 어르신 렉이 줄 걸렸어. 알았어요. 많이 불편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좀 불편감은 통증 외에 결국엔 이 처진 거를 위에다 당겨 넣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거를 어딘가를 딱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끝에 있는 부분이 게더링이라고 하는데 살이 뭉쳐있는 느낌? 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다 이제 편편하게 가라앉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부작용하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딤플, 막 울퉁불퉁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고 나서 폭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이 들어간 자국이 좀 보이거나, 이거는 피부 층에 어떤 깊이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간단한 딤플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도 병원에 따라서 정리를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거는 녹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딤플이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는 시술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런 병원에서 하는 시술도 손을 타는 시술이 있고 손을 안 타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내가 적합한 병원에서 받는 게 중요하죠. 원장님, 근데 아까 그 실리프팅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효과 기간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끝나고 반복 시술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만족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만족했던 분들은 다시 오시거든요. 완전히 다 녹고 해야 된다라는 건 없고요. 내가 느껴져요.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실이 녹아서 처지기도 하지만 또 그 사이에 노화도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처졌다 싶을 때 와서 반복적으로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받으시는 분은 적당한 개수의 실을 이용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0대, 70대 갔는데도 많이 처진다면 그때는 수술로 가시는 게 더 낫죠. 안면거상 수술 같은 거는 여러 번 받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잘 고민해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죠. 원장님, 그럼 이것도 진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다른 레이저 리프팅 이런 시술을 좀 같이 받아도 되는지. 보통 우리가 피부 처짐 때문에 받는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면 고주파, 초음파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실리프팅을 하면 아무래도 실이 들어가 있는 시술이고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완화되고 붓게 가라앉는데 저는 한 4주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원장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더 짧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안정적으로 좀 길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4주 정도면 충분히 호전된 상태에서 그 다음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또 방법은 먼저 리프팅 레이저를 하고 나서 실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일 시술도 다 가능해요.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것들은 그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리프팅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런 구조가 변하는 원리거든요. 초기에는 실리프팅으로 인해서 드라마틱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리프팅 레이저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지도 길게 되고 효과도 더 시너지가 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처진 피부 해결하는 방법에서 실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처음에 받아들일 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너무 수술 아니야? 왜 실을 넣어? 이런 느낌들이 많은데 사실 받아보면 시술 시간도 짧고, 그리고 시술의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팔자나 신부 턱라인이 너무 처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면서 처짐이 고민이야, 얼굴이 무너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 리프팅 레이저 받았는데 큰 효과 못 느끼셨다면 실리프팅 안전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응급의학과 전문이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급하신 분들을 많이 보는 일을 하셨으니까 좀 이런 실리프팅 같은 건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되게 쉬운. 이게 그 생각 저도 처음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저는 시술을 많이 했어요. 막 중식정맥도 잡고 동맥도 잡고 막 피 막 다 튀고 이만한 두꺼운 걸로도 시술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런 거는 쉽지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은 좀 드러나는 부위잖아요. 그리고 이런 다른 데는 크게 뭐 흉터나 딤플 같은 게 생긴다고 해도 크게 신경은 안 쓰죠, 몸은. 근데 얼굴은 이 한 번의 바늘로 인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섬세하고 좀 더 신경 써요. 예전에 건축 디자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했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미술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원장님한테 여기 보톡스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큰 일이 안 생기겠다? 응급한 상황에 대한 처치는 거의 다 되니까 거기다 좀 섬세하게 디자인도 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공감이랑 소통하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대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제 블로그 많이 보고 오셔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PD님이 아셨나? 블로그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에뮤띠원 홍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아니에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상 홍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